열방약국 유방암 상담소 책 리뷰. 나는 2023년 6월 5일 월요일 폐암 사기 진단을 받았다. 조직 검사 결과 EGFR 변이가 있어 2세대 항암제인 표적 치료제로 1년을 보낼 수 있었다. 하지만 1년이 조금 넘은 2024년 8월 새로운 암세포가 발견되어 지금은 세 번째 항암 치료를 앞두고 있다. 주변에서 응원과 격려의 말을 많이 듣는다. 암의 치료는 의료진에게 맡기고 편안한 마음으로 지내라는 이야기를 자주 듣는다. 나도 그 말에 동의한다. 사실은 나는 크리스천이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다. 나의 속생각은 암의 치료는 의료진에게 맡기고 그 의료진의 손길은 하나님께서 맡아주실 거라는 아주 마음 편한 생각이다. 그리고 나에게는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 병을 고쳤듯 내가 마음 편하게 의료진에게 맡길 수 있는 이유가 있다. 나의 치유를 위해,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이다. 어머니 누나 매형이 든든하게 기도해 주고 계시고 포항 기쁨의 교회 유년부 선생님들과 새순 예배의 안수 집사님과 팀원들 그리고 제자반 동기들과 일공동체분들의 강력한 기도로 하루하루 생명을 이어나가고 있다. 기도해 주고 계신 모든 분들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나의 치료 과정을 간단히 얘기하자면 표적 치료제를 복용하는 1년 동안은 간헐적 통증과 항암제 부작용으로 생기는 피곤한 무기력감 설사 구내염, 피부 여기저기 생기는 염증 정도로 그렇게 힘들지 않게 1년을 보냈다. 최근 1년 동안은 암세포가 점점 줄어들고 있었다. 뼈전이 된 부분의 암세포가 많이 줄어들었으니 부분적인 방사선으로 완치를 노려보자는 담당 교수님의 권유로 PET-CT를 촬영했지만 생각보다 남아있는 암세포가 많아 추가적인 방사선 치료는 하지 않기로 하던 때에 복부에 새로운 암이 생겨났다. 새로 생긴 암으로 인해서인지 바로 누우면 목에 물이 차오른 것 같이 숨이 가쁘고 계단을 오를 때 숨이 너무 차고 걸음을 걷다가 힘들어서 500m에 한 번씩 앉았다가 가야 하는 상황이었다. 병원에서 진단 결과 폐에 물이 차서 그렇단다. 그래서 응급으로 폐에서 물을 빼고 물을 차지 않게 하는 시술을 시도했다. 너무 내 얘기를 길게 한 것 같다. 암 관련 책의 리뷰를 하는 이유는 나와 같은 고민을 하는 분들이 조금 더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 글을 쓴다. 책 리뷰는 책을 읽으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 기억하고 싶은 부분들을 모아서 다시 꺼내보고 싶을 때 알 수 있도록 내용을 다시 듣고 볼 수 있도록 만들고 싶어 열방약국 유방암 상담소의 책 리뷰를 작성한다. 제목 열방약국 유방암 상담소. 저자 김훈아. 출판사 리더북스. 머릿말. 열방약국 유방암 상담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8차에 걸친 항암 치료는 시간이 지날수록 다들 힘들어한다. 나는 4차 항암 때부터 도서관에 드나들었다. 일주일에 3권씩 암 관련 책들을 빌려 읽었다. 정보들이 쌓여가니 방향이 보이기 시작했다. 내가 적용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들로 투병 전략을 세워나갔다. 공부한 내용을 종합해서 식이요법을 한 결과 내 얼굴은 다시 뽀얗게 살아났다. 마지막 8차에는 산에서 1만 보를 걸을 수 있는 체력을 기를 수 있었다. 주위에서는 얼굴이 너무 좋다고 하면서 항암을 어떻게 하냐고 물었다. 일일이 설명해 주는 것이 힘들었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블로그였다. 1장, 나는 유방암을 이렇게 이겨냈다. 나는 어깨 결림과 만성피로로 까칠하고 뚱뚱했다. 암 발견 전의 식사 습관. 나는 몸에 약이 되는 식품은 거의 섭취하지 않았다. 약이 되는 음식은 신선하고 다양한 색깔의 야채다. 야채의 풍부한 플라보노이드와 미네랄 등이 우리 몸에 약이 된다. 내가 매일 먹는 식단을 지속하면 당연히 병이 생길 수밖에 없다. 항암 치료 쉽게 할 수 있다. 항암 중 올라가는 수치들. 유방암 카페를 통해 한 달에 한 번씩 지역 모임으로 환우들을 만났다. 이 환우들 역시 항암 전 정상이었던 혈당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치솟았다. 병원에서는 호중구 수치가 떨어지면 항암 투약 일정이 미뤄지므로 단백질 특히 고기 섭취를 중요시한다. 항암 3차는 소고기, 저지방 우유 등으로 단백질 섭취에 신경을 썼다. 그러나 책을 읽으면서 일반인과 같은 식이요법으로는 이상적인 결과를 얻기가 힘들다는 결론을 얻었다. 항암 4차부터 식이요법에 변화를 주기 시작했다. 아침 한 끼는 탄수화물을 배제하고 다양한 야채의 섭취를 극대화했다. 아침마다 혈당 체크를 해보니 공복 혈당이 142 넘어갔다.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은 세로토닌이다. 세로토닌은 식이섬유를 섭취할수록 분비량이 늘어난다. 표준 치료 기간 중 몸의 반응을 세밀하게 관찰한다. 항암 8차, 수술 2번, 방사 28차 때의 몸 상태. 표준 치료 후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변화는 손톱과 발톱이 까맣게 변하거나 울퉁불퉁해지는 것이다. 온몸이 붓고 관절에도 통증이 온다. 심한 경우에는 발을 디딜 수조차 없다. 항암제는 몸의 점막들을 공격한다. 구강 점막, 위장과 소장 점막도 손상을 입는다.
구내염, 오심, 구토 설사와 변비가 기본적으로 나타난다. 쉽게 피로해지고 소변도 자주 보며 불면도 찾아온다. 방사선 치료는 사실 1분도 채 걸리지 않는다. 처음에는 거뜬하게 이겨낼 줄 알았다. 하지만 주말을 제외하고 매일 방사선이 누적되어 몸에 쌓이니 혈액 수치가 많이 떨어졌다. 이미 항암 8차와 수술한 몸에 방사선을 쏘이니 전신의 무력감이 심했다. 항암 8차 때는 산에서 1만 보를 걸을 수 있을 정도로 체력이 좋았었다. 방사선 치료를 받을 때 처음에는 전철을 타고 다녔는데 후반으로 갈수록 가족의 도움을 받아야만 했다. 항암 때보다 백혈구, 호중구, 적혈구 수치는 더 낮아졌다. 내가 직접 실천한 표준치료 꿀팁과 준비 목록. 스스로 항암 식사를 준비했다. 점막이 약해진 상태에서는 모든 야채류를 익혀서 섭취해야 한다. 식사가 가능한 상태라면 점차 생야채의 양을 늘려가면 된다. 준비한 야채를 믹서기로 간다. 과일의 양은 전체적인 맛의 조합이 너무 달지 않은 정도로만 넣는다. 과도한 과일 섭취는 혈당을 올리기 때문에 절제가 필요하다. 나는 밥을 줄이는 대신 과일의 양을 늘리는 오류를 범했다. 그 결과로 혈당과 중성지방 수치가 높아졌다. 매일 먹는 야채 과일. 사과, 당근, 토마토, 파프리카, 브로콜리, 양배추, 단호박, 고구마, 오이, 버섯류. 상황에 맞게 키위, 바나나, 블루베리, 케일, 미나리, 레몬, 오렌지, 비트, 동결, 건조가루. 야채는 생야채 또는 동결 건조가루를 이용한다. 특히 녹색 채소는 보관이 힘들고 씻기도 번거롭다. 체력이 좋아지면 동결 건조가루를 생야채로 이용하면 된다. 유기농 동결 건조가루는 편리하고 효과가 좋으며 낭비도 없다. 케일, 신선초, 밀싹, 보리새싹, 샐러리 등의 동결 건조가루는 녹즙 대용으로 물에 타서 수시로 마시면 된다. 항암의 독성을 레몬즙과 녹색 채소로 빠르게 배출할 수 있다. 디자이너 푸드 출처 미국 국립암연구소. 중요도 최상 생강, 마늘, 양배추, 대두, 감초, 미나리과 식물. 중요도 중간 양파, 녹차, 강황, 통밀, 아마, 현미, 감귤류, 가지류, 십자화과 식물. 중요도 낮은 멜론, 바질쑥, 키위, 딸기, 귀리, 바카, 오레가노, 오이, 타임, 산파, 버섯류, 로즈메리, 세이지, 감자보리, 베리류. 미국 국립암연구소는 디자이너 푸드를 피라미드형 도표로 만들어 48가지의 채소와 과일을 열거했다. 아래에서 위로 갈수록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높다. 암 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식품은 생강과 마늘이었고 양배추, 대두, 감초, 당근, 샐러리 순으로 암 예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 치료가 끝난 후에 새로운 삶. 다른 진료 과목도 챙겨야 한다. 기능의학병원에서는 혈액 검사를 통해 호르몬 불균형이나 자가면역 질환 유무를 검사하는 것이 좋다. 대부분의 환자는 표준 치료가 끝나면 이제 완치되었다고 착각한다. 어느 환자는 갑상선암이었다가 1년 반 만에 유방암 진단을 받고 항암, 방사를 끝낸 상태였다. 이 기간에는 식이요법을 하면서 음식을 절제했다. 방사선 치료를 마치는 날, 그분의 딸이 오늘 엄마가 좋아하는 짜장면을 먹으러 가자라고 했다. 나는 이 말을 듣고 치료가 끝난 것이 아니라 새롭게 마음을 잡고 긴 치유의 길을 가야 한다라고 말해주었다. 표준 치료가 끝난 후에 1년에서 1년 반의 기간은 재발, 전이를 막는 몸을 만드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이다. 수술, 방사선 치료 후 나의 몸 상태. 나는 방사선 치료를 28회에 걸쳐서 매일 진행했다. 이제 표준 치료가 거의 끝나가고 있다. 심적으로도 수월했고 치료 시간도 5분 정도이므로 간단했다. 하지만 회차가 누적될수록 피로감과 무기력증, 우울감이 와서 항암과는 또 다른 힘듦이 있었다. 방사선 독소를 빠르게 해독시키는 식단을 꼭 해야 한다. 방사선을 쪼인 피부는 검게 착색이 되고 피부도 얇아진다. 색깔이 정상으로 돌아오는데 2년이 넘게 걸린다. 조급한 마음 내려놓고 꾸준히 보습 로션으로 관리해야 한다. 암 환자의 대다수는 치료가 끝나고 몸 안에 암세포가 없는데도 기운을 차리지 못한다. 그것은 내 몸의 환경이 이전과 같기 때문이다. 이때부터가 진정한 치유를 위한 새로운 시작점이다. 치료 3년 후 현재의 몸 상태. 후성유전학은 암 유전자를 씨앗으로, 환경은 토양에 비유한다. 씨앗이 발화되지 않는 환경을 만들면 암이 생기지 않는다. 유방암을 일으키는 브라카 유전자 변이를 가졌다고 해도 씨앗이 발화가 안 되면 암에 걸리지 않는다. 식습관과 생활 습관에 변화를 주면 몸은 정직하게 반응한다. 항암 때의 식습관을 평생 유지해야 한다. 이장 유방암이 생기지 않는 몸의 환경 만들기. 저산 소증을 없애고 튼튼한 세포막을 만든다. 암은 왜 생길까? 스트레스와 독성 물질이 외부적인 원인이다. 유전자 변이에서 오는 암은 5%에 불과하다. 암이 생기는 내부적 원인은 세포 내 환경 중 하나인 저산소증 때문이다. 세포 에너지 대사를 정상화하려면 암 환자가 식이 습관을 바꿔야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식용유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다.
식용유를 끊고 기름을 바꾸면 세포가 반응하며 에너지 대사가 좋아진다. 암은 영양소가 결핍되면 온다. 암이 오는 원인 중 하나는 영양소의 결핍 때문이다. 세포 대사에 필요한 필수 미네랄의 결핍이 핵심이다. 또한 이 결핍은 현대인의 심혈관, 당뇨 등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암을 억제하는 대표 미네랄. 암 환자가 꼭 챙겨야 할 미네랄은 대표적으로 칼슘, 유황, 아연, 셀레늄, 요오드이다. 이 5가지 미네랄은 고함량으로 단독 성분으로 일정 기간 복용하면 좋다. 이 외에 미량 미네랄이 10가지 이상 들어있는 천연 성분의 보충제를 선택하자. 암세포를 감시하는 NK세포 활성도를 높인다. NK세포의 특징. NK세포는 숨어있는 암세포를 찾아내는 능력이 있다. 인체의 자연 항암세포라고도 불린다. NK세포는 항암치료나 방사선 치료를 피한 암세포를 공격할 수 있다. NK세포는 양보다 질이 중요하다. 나이가 들수록 NK세포의 활성도가 떨어진다. NK세포 활성도는 우리 몸에 적이 쳐들어올 때 무찌르는 힘이 얼마나 남아있는지를 알려주는 요소다. 면역력의 수준을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 암세포에 붙은 NK세포는 퍼포린을 분비하고 칼슘 이온과 반응하여 암세포에 구멍을 낸다. 이 구멍으로 그랜자임이라는 효소를 투입하여 암세포의 DNA를 끊어내어 암을 사멸한다. 또한 이 구멍에는 염분과 물이 들어가고 암세포를 팽창시켜 파괴한다. 만약에 세포가 염분과 물이 부족한 탈수 상태라면 NK세포가 있어서 구멍을 뚫어도 암세포를 팽창시킬 수 없다. 반대로 염분과 물이 있어도 NK세포가 부족하면 암세포를 처리할 수 없다. NK세포가 정확히 암세포를 처리하는 데는 세포 내의 칼슘 이온, 나트륨 이온과 수분의 균형이 필요하다.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균형. 항암신경인 부교감신경을 활성화하는 방법. 부교감신경은 우리 몸의 기본적인 생리적 활동을 담당하고 있다. 우리 몸의 부교감신경이 우세한 상태라면 마음이 느긋하고 웃음이 나온다. 이런 상태일 때는 혈관이 확장되고 혈액순환이 잘 된다. 몸에 발암물질이 있어도 림프구가 빠르게 해결할 수 있다. 반면에 교감신경은 스트레스를 받거나 집중해야 하는 상황에서 항진된다. 교감신경의 긴장은 온몸의 세포에 영향을 미치므로 긴장하는 생활 방식을 바꿔야 한다. 기존보다 10% 정도 일을 줄이고 경쟁적인 사회생활에서 한 발 물러서는 것이 좋다. 암 환자는 더욱더 투병하는 시간에 내려놓기를 배워야 한다. 면역력의 80%는 장에서 결정된다. 에너지를 내려면 소장을 챙기자. 다양한 종류의 장내 세균을 늘리려면 여러 가지 종류의 음식을 골고루 섭취해야 한다. 장내 유익균이 65%를 차지하고 유해균이 35% 정도 되는 비율이 가장 이상적인 균형점이다. 세균의 먹이가 되는 음식물. 유해균인 칸디다에 먹이는 흰설탕, 밀가루의 글루텐 성분, 유제품이다. 세균이 좋아하는 먹이는 절대로 주지 말아야 한다. 세균이 좋아하는 먹이는 바로 당이다. 빵, 파스타의 밀가루, 콩류, 우유 및 유제품에 들어있는 락토오스, 과당, 인공감미료를 피해야 한다. 이러한 음식물은 소장에서 거의 흡수되기 힘들어 세균의 먹이가 되어버린다. 식사는 정해진 시간에 하루 3끼를 먹고 과자나 당분 함량이 높은 청량음료와 단케이크 등의 간식류를 절대 먹지 말아야 한다. 공복 시간이 중요한 이유는 이 시간이 장이 찌꺼기를 깨끗이 청소하기 때문이다.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는 것은 아주 좋은 신호다. 장이 완전히 비워졌을 때 이런 소리가 날 수 있다. 몸을 파괴하는 활성산소. 활성산소는 우리 몸의 필수적인 존재이지만 지나치게 많아지면 노화와 질병의 원인이 된다.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는 호흡하는 과정에서 산소를 이용해 에너지를 만든다. 이때 에너지와 함께 활성산소도 생성된다. 활성산소는 자동차가 움직일 때 배기가스를 배출하는 것으로 비유할 수 있다. 활성산소란 우리 몸의 에너지 대사 과정에서 ATP와 함께 활성산소가 만들어진다. 모든 전자는 짝이 있을 때 안정화된다. 짝이 없는 상태인 활성산소는 안정적인 분자들을 공격하여 전자를 빼앗아간다. 건강한 세포가 전자를 빼앗기는 작용을 산화 과정이라고 부른다. 공격받은 정상세포는 짝을 빼앗겨 자신이 활성산소가 되어버린다. 이런 반응이 연쇄적으로 세포에 일어나면 혼란이 생긴다. 활성산소가 DNA와 반응하면 DNA 기능이 변화되어 암을 만든다. 활성산소가 단백질과 만나서 뇌에 쌓이면 치매를 유발한다. 활성산소가 지방과 만나면 심혈관계 질환을 일으킨다. 이렇게 활성산소는 전신의 조직을 손상하여 질병을 유발한다. 암세포는 활성산소의 지속적인 공격을 받고 손상되어 변형된 세포다. 활성산소가 세포의 전자를 빼앗기지 않게 하는 작용을 항산화 작용이라고 한다. 우리 몸에는 이러한 활성산소를 처리하는 항산화 시스템이 존재한다.
이 시스템이 독성이나 환경 물질로 작동하지 않거나 활성산소가 과하게 발생될 때 조직은 손상을 받는다. 또한 스트레스로 혈류가 급격히 빨라질 때는 활성산소가 전신의 각 세포로 빠르게 전달된다. 이 활성산소를 빠르게 없애는 방법은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한 채소와 과일을 섭취하는 것이다. 식물에 존재하는 파이토케미컬과 천연 보충제를 통한 최적화된 영양 공급이 심혈관 질환, 암 등의 다양한 질병의 발생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도움을 준다. 카로티노이드 이소플라본 파이토에스트로겐 파이토에스트롤이 풍부한 채소와 과일은 콜레스테롤과 활성산소를 억제하고 항염증 작용을 한다. 활성산소가 많아지면 몸은 만성염증 상태가 된다. 만성염증은 모든 만성 질환의 주요 원인이 되고 암 발병과 관련이 깊다. 급성염증은 통증과 발열, 발적 등의 증상이 나타나므로 대처하기가 쉽다. 문제는 몸 안에서 증상을 드러내지 않고 잠재적으로 있는 만성염증이다. 만성염증이 지속되면 피로물질, 노폐물이 쌓여 대사 이상, 세포의 변이 등을 일으킨다. 만성염증의 원인은 가공된 기름, 곡물, 설탕이다. 위의 저산증을 개선하여 소화 흡수력을 높인다. 우리 몸의 적정 pH는 얼마인가? 가공식품과 첨가물이 있는 음식은 몸을 산성화한다. 설탕, 튀긴 음식들도 세포 내 산소 공급을 막기 때문에 줄이거나 끊어야 한다. 대표적인 산성식품은 버터, 우유, 돼지고기, 소고기 등이고 혈액의 흐름을 느리게 한다. 알칼리성 식품은 마늘, 양배추, 케일 등의 채소와 과일이다. 암세포는 알칼리성에서 사멸된다. 암세포는 산성 환경에서 자라나고 알칼리성 환경에서 자라나지 못한다. 그렇다면 암 치료의 첫 단추는 체액 교정일 것이다. 건강한 사람은 식단을 바꿔서 체액을 교정할 수 있다. 알칼리성 식품을 늘리면 된다. 신선한 과일, 채소를 늘리고 가공식품, 설탕, 우유를 줄여야 한다. 외과 의사인 스티븐 피제 박사는 암세포의 전이와 관련하여 종자와 토양 가설을 주장했다. 그는 산성화된 종양 환경을 토양에 비유했다. 암세포가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전제되어야만 암이 자라고 전이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인체의 체액이 약 알칼리성으로 유지된다면 아무리 치명적인 암의 씨앗이라도 뿌리를 내릴 수 없어 전이를 예방할 수 있다. 피제 박사가 말한 토양은 현재 종양 미세 환경이라고 부른다. 전이를 막는 방법의 하나는 체액을 교정하고 혈액이 원활히 순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3장 항암 치료할 때 반드시 실천해야 할 것들. 항암에 좋은 풍욕과 림프순환 운동. 운동하면 세균 감염을 줄이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유익이 있다. NK세포처럼 바이러스와 암 감시를 담당하는 세포들은 1회 운동만으로도 그 수가 10배나 증가한다. 백신 접종 전 몇 분이라도 운동하면 백신 효과가 향상된다는 보고도 있다. 운동을 규칙적으로 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장내 세균총의 구조를 바꾸어 놓기 때문이다. 실험 결과에 따르면 운동을 규칙적으로 한 지 6주가 지난 피험자의 장내 세균총의 변화가 생겼다. 면역을 강화해주는 짧은 사슬 지방산을 생성하는 미생물이 더 많아진 것이다. 운동의 필요성. 운동을 시작하면 심박수가 올라가고 혈액이 돈다. 이때 백혈구가 대규모로 모여있던 조직에서 빠져나와 혈류로 들어간다. 운동이 끝나고 몇 시간 이내에 백혈구가 급격히 감소한다. 연구에 의하면 면역세포들은 운동 후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부위로 이동한다. 면역세포는 장이나 폐처럼 면역적 도움이 필요한 부위로 이동한다. 다른 면역세포들은 골수로 흘러가 줄기세포들을 자극하여 새로운 면역세포를 만들게 한다. 운동으로 준비된 면역세포는 몸의 다른 부위에서 감염을 찾아 열심히 일하는 조직으로 옮겨가 근육을 회복시킨다. 코펜하겐 의과대학 연구팀이 운동과 항암 효과를 연구한 결과는 항암 중에 운동이 왜 필수인지를 알려준다. 연구팀은 피부암, 폐암, 간암을 유발하는 생쥐를 두 그룹으로 나눠 한 그룹은 매일 4km에서 7km의 쳇바퀴를 돌게 했고 다른 한 그룹은 운동을 전혀 시키지 않았다. 그 결과 운동한 그룹은 암의 전이나 크기의 증가가 없고 기존 암이 60% 줄어들었다. 이 결과를 봐도 항암 중에는 운동하는 것이 좋다. 암 환자들이 가장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운동은 걷기다. 처음에는 강도를 낮춰 가볍게 시작하는 것이 좋다. 최대 심장 박동수의 50% 수준이 적당하다. 심장 박동수의 50에서 60% 정도는 운동 자각 지수를 기준으로 하면 아주 가벼운 수준이다. 몸을 움직여도 호흡이 전혀 의식되지 않을 정도로 운동 강도가 낮다. 항암 치료가 끝난 후에는 운동을 이 정도만 하는 것으로도 충분하다. 항암에 적합한 운동은 풍욕이다. 일본의 와타나베 병원에서는 말기암 환자들이 어떤 특별한 특효약이나 치료 없이 단지 채식 위주의 식사와 풍욕으로 치유를 한다고 한다. 암 환자의 체력으로 격렬한 운동을 할 수 없다. 이때는 운동 장비 없이 내가 자던 침상에서 창문을 열고 쉽게 할 수 있는 풍욕이 무리가 없다.
풍욕은 바람 목욕이다. 맨피부에 직접 바람을 맞아 피부 면역을 강화하는 간단한 운동이다. 풍욕은 항암과 방사선 치료로 굳어진 몸의 관절과 모세혈관을 열어주는 효과가 있다. 풍욕은 피부를 통해서 산소 호흡을 자극하고 반대로 암세포가 만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게 한다. 이 운동법은 간단하다. 창문을 열어놓은 실내에서 옷을 모두 벗고 이불을 덮었다 벗었다 하는 단순한 방법이다. 담요나 이불을 준비하고 방의 창문을 완전히 열어 신선한 공기가 통하게 한다. 1회에는 속옷만 입고 20초, 담요를 몸에 감싸고 60초를 한다. 2회에는 알몸 30초, 담요를 감싸고 60초 등으로 진행하여 알몸인 상태의 시간을 늘리면 된다. 풍욕은 식사하고 30분 뒤 목욕 후 1시간 뒤에 한다. 풍욕을 할 때는 땀을 흘릴 정도로 심하게 운동하지 않는 것이 좋다. 풍욕의 핵심은 전체적인 혈액순환과 좌우 균형을 잡아주고 무엇보다 피부를 차가운 공기로 자극하여 열어주는 것이다. 몸의 노폐물은 땀, 눈물, 소변, 대변으로 배출되어야 하는데 대소변이 원활해도 피부가 닫혀있으면 불순물이 빠지지 않는다. 일주일에 5회 이상 45분에서 60분 정도 운동을 지속할 때 유방암의 발생률이 낮아진다는 보고가 많다. 림프 순환에 좋은 운동법. 림프절 절제술을 받은 유방암 환우의 림프 순환은 중요한 부분이다. 림프계는 면역순환계이고 몸 전체에 그물처럼 뻗어 있다. 연골, 손톱, 머리카락 이외의 부분에는 유미라는 림프액이 흐른다. 이 액체는 투명하고 끈적이며 무색이나 담황색을 띤 지방으로 이루어졌고 면역세포, 호르몬과 단백질을 신체 곳곳으로 운반한다. 혈관계는 혈액과 산소를 조직으로 공급하는 반면 림프계는 면역계가 움직이는 흐름이다. 림프액이 잘 흐르려면 매일 근력 운동과 신체 활동을 충분하게 해야 한다. 림프샘이 막히면 흐름이 느려져 면역 감시에 영향을 받고 신체 방어 기능에도 문제가 생긴다. 림프계는 면역계의 고속도로로 온몸을 관통하는 수송망이다. 백혈구는 림프계를 통해서 온몸을 돌아 감염과 암의 여부를 찾아낸다. 또한 림프샘에 면역세포를 집합시킨다. 턱 아래 목양 쪽 겨드랑이 다리가 몸통과 만나는 지점에 존재한다. 우리의 장에는 림프관이 많이 존재하며 림프관은 지방과 지용성 비타민을 몸 전체에 운반한다. 림프 흐름이 떨어지면 몸의 에너지가 떨어지고 지용성 비타민 흡수와 수송이 더디어진다. 림프계는 노폐물을 거르는 조직이고 독성 물질을 빠르게 몸 밖으로 내보낸다. 림프계는 스트레스에도 취약하다. 이런 림프계가 고장나는 최악의 원인 중 하나는 움직이지 않는 생활 습관이다. 체온이 1도 올라가면 면역력은 50% 상승한다. 근육과 체온. 체온의 20%는 근육에서 만들어진다. 근육 속의 수많은 미토콘드리아가 체온을 올리는 열쇠다. 근육이 강화되면 미토콘드리아의 수가 늘어나고 미토콘드리아는 에너지를 만들어 체온을 올린다. 노인과 비만인은 정상인보다 체온이 낮다. 그 이유는 근육이 줄어들어서 미토콘드리아의 수가 적기 때문이다. 체온을 올리려면 근육을 사수해야 한다. 항암 중에 누워만 있다면 금방 근육이 소실된다. 암 환자는 투병하는 시간의 활동량을 최대한으로 늘리는 것이 좋다. 체온이 1도 내려가면 면역력과 기초대사량이 30% 감소한다. 반면에 체온이 1도 올라가면 면역력은 50% 상승한다. 특히 노인과 암 환자는 근육 소실을 가장 주의해야 한다. 뿌리 채소가 몸에 열을 준다. 우엉, 버섯, 고구마, 호박 등을 식단에 추가해보자. 체온을 올리기 위해 너무 강한 약성인 홍삼, 인삼, 녹용류는 권하지 않는다. 설탕, 밀가루는 혈행을 느리게 하고 저체온의 환경을 만드니 멀리해야 한다. 항암 치료 중에 단백질을 섭취하는 방법. 암 환자의 시기에 단백질 섭취에 대한 논란이 많지만 단백질은 암 환자의 영양 상태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우리가 섭취한 단백질은 시간에 걸쳐 몸에서 아미노산으로 바뀐다. 이 아미노산은 장에서 흡수되어 신체를 구성하고 주요 장기 세포의 90%에 해당된다. 필수 아미노산의 섭취. 단백질 섭취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얼마만큼 섭취해야 하는지가 관건이다. 동물성 단백질의 과잉 섭취는 자가면역 질환, 골다공증, 암, 비만 등의 질환을 유발한다. 또한 신체의 에스트로겐 비율을 깨뜨린다. 동물성 단백질은 아라키돈산이라는 지방이 많은데 이것이 종양의 성장 및 전이와 연관이 있다. 단백질 1일 권장량은 50에서 60g이다. 그러나 하루 평균 7g 이하로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 달걀 하나에는 7g의 단백질이 있다. 달걀 하나 또는 생선 한 조각을 섭취하고 나머지는 식물성 단백질로 채우면 좋다. 만성 염증성 질환, 퇴행성 질환이 있는 사람은 동물성 식품 섭취 비율을 0%에 가깝게 낮추는 것이 좋다. 콩과 맥주 효모. 콩이 암의 혈관 신생을 억제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독일의 티오도르 포치스는 콩에 들어있는 제니스테인의 항암 효과를 입증했다.
제니스테인은 체내에서 합성되지 않아서 식품으로 섭취해야 한다. 콩을 주식으로 하는 아시아인들의 소변에서는 서구 사람보다 제니스테인의 양이 30배 많았다. 또한 콩류 식품을 많이 섭취한 사람들은 유방암, 전립선암에 걸릴 확률이 낮다. 식단에서 배제해야 할 식품. 항암 식단에서는 무엇을 먹을 것인가 보다 먹지 않아야 하는 음식을 배제하는 것이 먼저이다. 염증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식품은 설탕 등의 감미료, 밀가루의 글루텐, 우유, 유제품, 식용유, 동물성 단백질 등이다. 최고의 항암 식단. 과일 속의 효소가 소화를 돕기 때문에 과일은 공복에 섭취하는 것이 좋다. 과일의 소화 시간은 30분이고 야채는 식이섬유가 많아 소화 시간이 2시간에서 3시간이 걸린다. 밥은 3시간, 고기는 100g을 소화하는 데 4시간이 걸린다. 세포 분열이 가장 왕성한 곳은 위장과 두피이다. 세포 분열이 정상적으로 일어나게 하는 환경은 베타카로틴이 풍부한 것이다. 베타카로틴은 세포의 성장과 발달뿐만 아니라 암세포의 성장도 억제한다. 양배추, 토마토, 샐러리, 아스파라거스, 바나나, 김 등에 많이 들어있다. 항암할 때의 부작용과 대처법. 오심, 구토, 구내염, 탈모 관리. 오심과 구토를 진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레몬즙이나 생강차다. 레몬 1개에 꿀을 약간 넣고 물에 희석해서 마시면 입맛도 돌아오고 울렁거림이 진정된다. 항암 중 맥주 효모를 복용하면 머리가 자라날 때 가늘거나 힘이 없는 상태를 개선한다. 말초 신경병증, 백혈구 수치 저하, 피부 발진, 손발톱의 변화. 항암제 투여 사이클은 2주에서 4주다. 항암제를 투여받고 7일에서 10일에 백혈구 수치가 가장 낮아진다. 이 시기가 감염에 취약하므로 손 씻기와 구강 관리에 신경을 쓴다. 고기, 생선, 야채류도 꼭 익혀서 섭취하고 배달 음식이나 외식은 줄인다. 외출은 최소한으로 하고 38도 이상의 열이 나면 응급실로 간다. 집안에서도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것이 좋고 온도 변화에 민감함으로 보온에 신경을 쓴다. 피부가 건조하고 가려움증도 발진도 생긴다. 항암제가 피부 세포에도 손상을 주기 때문이다. 보습제를 얼굴과 손발, 몸에 수시로 발라준다. 손발톱의 변화가 심하게 나타난다. 손발톱이 들뜨고 검게 착색되고 물결 모양으로 손톱의 변형도 일어난다. 항암 6회까지 진행되면 88%의 환자가 손발톱의 변화를 경험한다. 부서지고 통증도 생긴다. 예방이 최선인데 항암제의 독소를 빠르게 배출하기 위한 좋은 방법은 체중 30배의 물을 매일 마시는 것이다. 관절 통증, 설사, 변비, 사장, 항호르몬제 부작용을 막는 보충제 선택법. 천연 영양제, 주겸. 천연 영양제와 합성 영양제. 클레멘트 박사는 11,000명의 혈액을 관찰하여 천연과 합성 두 가지 영양소의 흡수율을 비교했다. 그 결과 합성 영양소는 거의 흡수되지 않고 세포의 영양 결핍은 더 심해졌다. 또한 합성 영양소를 적으로 인식하여 많은 백혈구가 투입되고 싸우느라 에너지가 소모되었다. 합성 물질은 독성 물질을 배출하는 기능도 떨어진다. 암 환자들이 고단위 비타민C 복용을 많이 하는데 이것은 단지 합성된 아스코르비산이다. 고함량 합성 비타민C 요법을 하지 않고 베리류에서 추출한 천연 비타민C를 적정량 복용하면 신체 이용률이 높다. 정제염 대 천일염. 천연 영양소로 주겸을 첫 번째로 추천한다. 인체의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는데 소금은 없어서는 안 될 식품 중 하나다. 주겸의 효과는 최고의 환원력에 있다. 주겸은 알칼리성 식품으로 산성화한 체질을 원래대로 복구하는 데 최상의 역할을 한다. 소금이 고혈압을 일으킨다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것은 미네랄 성분이 없는, 즉 NaC의 성분만 있는 소금을 섭취한 결과이다. 미국 사이언스지가 발표한 것에 따르면 고혈압 환자는 정상인보다 19.6% 부족하다고 한다. 고혈압은 염분 과잉 때문이 아니라 칼슘 부족에 의한 것이다. 주겸의 환원력. 주겸은 순수한 소금이 아니고 필수 미네랄이 매우 풍부한 미네랄 소금이다. 주겸을 매일 10에서 20g을 섭취한다고 해도 1일 권장 필수 미네랄이 범위를 넘어가지 않는다. 항암 효능이 있다. 일반 소금과 달리 과다 복용 시에도 위와 장의 막을 전혀 손상하지 않는 소금이다. 주겸의 pH 레벨은 약 알칼리성이며 이 성질이 주겸의 무해성을 도와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소금은 신진대사를 촉진하여 파괴된 세포를 회복한다. 또한 위액의 염산의 재료가 되므로 소화를 도와준다. 저산증 경향이 있는 사람은 주겸을 보충해준다. 소금은 세균과 바이러스를 억제하며 감염증을 예방한다. 체액의 전해질 균형의 역할을 하고 해독작용에도 관여한다. 합성 영양소가 아닌 천연 영양소의 가치가 높은 것이 주겸이다. 주겸은 80여 종의 미량 미네랄이 풍부하게 들어있고 산성화된 현대인과 암 환자의 체액을 약 알칼리성으로 교정해준다. 암 환자의 해독 1순위 천연 영양소는 주겸이다. 면역력,
숙면, 우울증에 관여하는 비타민 D를 복용한다. 비타민 D의 역할. 비타민 D가 면역세포와 면역인자를 조절하여 만성병을 예방해주는 후천성 면역 기능과 관계가 있다고 발표했다. 수년 동안 비타민 D를 칼슘이 뼈에 잘 흡수되도록 하는 역할 정도만 이해했다. 하루 400 IU 정도의 복용이 적정량으로 알려져 있었다. 현재는 비타민 D가 우리 몸의 모든 세포가 하루 동안 사용하는 산소와 같은 존재로 필요량이 훨씬 높다고 밝혀졌다. 비타민 D는 일조량이 적은 겨울에 급격히 떨어지므로 겨울에는 보충제로 섭취해 주어야 한다. 비타민 D의 적정 용량. 사람들은 햇빛만 잘 쐬면 비타민 D가 충분할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혈중 농도를 높이기에는 부족하다. 자외선 비만이 우리 몸에 비타민 D를 만드는데 이것이 유리를 통과하지 못하는 정도이다. 창가에서 햇빛을 쐬거나 운전을 한다고 해서 비타민 D가 합성되지 않는다.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면 더더욱 생성되지 않는다. 비타민 D는 지용성인데 간과 지방세포에 부족할 때를 대비해서 미리 저장해 놓는다. 간과 지방세포는 1년에서 1년 반치의 비타민 D를 저장해 놓는다. 간과 지방세포는 1년에 1년 반치의 비타민 D를 저장할 수 있다. 비타민 D는 1년 내내 필요한데 햇빛이 풍부한 여름 동안 합성하여 부족한 겨울에도 사용할 수 있다. 비타민 D는 숙면을 유도하는 세로토닌과 말라토닌 생성에도 관여한다. 혈중 농도가 낮을수록 수면장애 위험이 올라간다. 뼈의 건강을 위해 이온화 칼슘 섭취하기. 식품을 통해서 칼슘을 섭취할 수 있다. 유제품을 칼슘 공급원으로 생각하는데 동물성 단백질의 섭취와 같은 산성화된 몸이 된다. 암 환자의 칼슘 공급원은 유제품이 되어서는 안 된다. 푸른 잎채소가 훌륭한 칼슘 공급원이 될 수 있다. 연구에 따르면 케일의 칼슘 흡수율이 우유보다 더 높다고 한다. 칼슘이 풍부한 채소에는 양배추, 당근, 샐러리, 부추, 양파, 파슬리, 시금치 등이 있다. 칼슘이 풍부한 과일은 산딸기, 오렌지, 키위, 무화과, 블랙베리가 있다. 아몬드, 두부, 콩가루, 통밀가루, 참깨, 해조류에도 풍부하다. NK세포 활성도를 올리는 보충제 베타글루칸. 베타글루칸은 버섯류나 효모, 보리귀리에서 추출한 다당류이고 맥주효모나 버섯의 세포벽에 많이 분포되어 있다. 베타글루칸이 면역 증강제로서 세계적으로 주목받게 된 것은 암세포에 관한 연구 때문이다. 내 몸의 면역계가 미처 감지하지 못한 물질에 달라붙어서 유해 물질임을 표식하여 면역세포가 쉽게 찾아내어 사멸하게 한다. 베타글루칸은 위장에서 분해되지 않고 1차적으로 장 점막에 작용한다. 대식세포에 의해서 분해되고 최종 산물인 글리코 영양소로 전환된다. 전환된 글리코 영양소는 장 점막에서 호르몬을 조절하고 세포 간 소통을 원활하게 하여 적과 아군을 구별하는 능력을 증가시킨다. 베타글루칸은 NK세포의 활성을 증가시키고 면역 반응을 조절하고 알레르기 반응을 억제한다. 베타글루칸은 귀리와 버섯류, 다시마의 후코이단과 흑미강 속에 들어있는 다당체 성분을 표고버섯으로 발효해서 상용화한 제품이다. 오메가3 지방산은 이렇게 보충하라. 좋은 오메가3 선택하는 법. 암 환자는 참기름, 들기름과 식용유를 없애고 저온 압착 방식의 신선한 기름으로만 섭취해야 한다. 5장. 무엇을 어떻게 먹어야 할까? 표준 치료 후에 식단에서 제거해야 할 식품들. 우유와 유제품. 우유의 칼슘 성분은 뼈에서 칼슘을 빼앗는다. 우유가 체액을 산성화하기 때문에 몸은 항상성 유지를 위해서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온다. 항암 치료를 끝내고 항호르몬제를 복용하는 유방암 환자는 골다공증의 위험을 안고 있다. 우유는 환자의 식단에서 배제해야 한다. 내 몸에 맞는 채소, 과일로 식단을 구성한다. 6장. 마음은 편하게, 몸은 활력 넘치게. 스트레스와 불안. 스트레스를 없애는 것이 치유의 첫걸음이다. 그러나 쉽지 않은 일이다. 스트레스가 없는 상태란 마음이 환경에 상관없이 평온한 것이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면 초월적인 존재의 의지에 평안을 가져야 한다. 성경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라, 두려워하지도 말라라는 평안에 대한 구절이 있다. 감정을 새롭게 하는 것은 신체의 면역력에 엄청난 힘을 공급한다. 이것으로 열방약국 유방암 상담소 책 리뷰를 마칩니다. 먼 곳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전하고 싶은 책을 만나면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 세상을 향한 선한 메시지, 맑은 공명이었습니다.